한준TV가 또 새로운 패널과 함께 합니다. 인터풋볼 기자였고요. 또 EA 스포츠 PD로도 활동을 했고 무엇보다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축구심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 축구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신세열 패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축구 팬들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한준TV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축구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10월 A매치 이후 첫 번째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24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인데요. 현재까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고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풀럼전이 어떻게 보면 우승 경쟁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이고 이 풀럼전을 앞둔 양 팀의 상황은 어떤지 또 전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신세월 패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이 무패 행진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경기력이 따라오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죠. 일단은 토트넘 경기를 지난 시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자마자 자기는 공격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실제로 지금 그게 기록들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옵타 역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측정을 하면서 토트넘이 정말 빠르게 변화했다. 원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되게 슬로우 스타트였는데 지금의 토트넘은 그렇지 않다. 이제 매우 센세이셔널하게 변하고 있고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 매체인 옵타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토트넘이 강해졌다라는 설명을 한 것인데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코멘트, 여전히 테스트 중이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선수들이 우리의 플레이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현재 본인의 계획대로 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옵타가 주목한 이 세부 기록도 의미가 있어요. 네, 일단 왼쪽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저게 이제 각 구역별 어떤 팀이 공을 더 많이 소유를 했느냐라고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지난 시즌 보시면 토트넘은 자기 진영에서만 저렇게 볼을 많이 소유했고 그 상대 진영에서는 전혀 소유를 하지 못했던 반면 이번 시즌 보시면 필드 전체가 거의 파랗죠. 그러니까 상대 박스 이외에는 토트넘이 모두 지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계속 밀고 들어가는 토트넘의 공격성이 이제 저기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지난 시즌 콘테 토트넘과 비교를 해보시면 점유율 역시 61.4%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로 기록되고 있고 파이널 서드 진입, 상대방 터치, 횟수, 슈팅 모든 공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인이 높아졌고 상대 지역을 지배한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리게인, 그러니까 공을 회복하는 전방 압박 지수도 지난 시즌 4.4회에서 7.3회로 늘어났으니까 토트넘이 최신 현대 축구의 전술 트렌드에 맞는 팀으로 변화했다. 그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데요. 대부분의 지표, 그러니까 리그 성적뿐 아니라 각종 세부 기록도 토트넘이 상위권이잖아요. 네, 맞죠. 기록들을 보시면은 이제 토트넘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슈팅 1등, 그리고 상대편 박스 안에서의 터치 1등, 그리고 페널티를 제외한 기대 득점 3등, 상대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에서 2등,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패스 1등. 전방 압박 PPDA가 이제 상대가 패스를 몇 회 연결했을 때 끊어낼 수 있느냐, 즉 수치가 낮을수록 빨리 뺏은 거니까 좋은 것인데 9번의 패스만에 공을 뺏어냈다는 점에서 평균적으로 프리미어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이 턴오버, 슈팅까지 마무리한 횟수도 18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고요. 또 그를 통해 득점한 것도 3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그리고 공격적인 볼 운반 횟수도 685회로 2위, 그리고 여기에 수비적으로 태클 횟수도 160회 2위인데 블로킹이나 클리어링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밀려 내려오니까 문전 위험 지역에서 막는 것이고 태클은 중도 차단이니까 토트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하면서 또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있고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팬들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선수 출신 레전드들의 이런 분석과 전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토트넘이 계속 선두를 유지하면서 슬슬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카스카리노가 토크스포츠에서 만약 토트넘이 크리스마스 선두를 유지한다면 우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 히샬리송을 포함한 여러 공격진들의 부상, 약간의 부진이 겹쳐있기 때문에 수비진과 골키퍼는 매우 좋지만 조금 더 스텝업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손흥민 선수 유무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 히샤이손 선수가 부진해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갔고 그 뒤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완전히 만개했는데 아시다시피 1월달과 2월달에 아시안컵 일정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토트넘의 라이벌이자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의 레전드 바카리 사냐도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죠. 아스날 출신이지만 토트넘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아스널과 맨시티가 우승 다툼을 벌일 것이며 토트넘은 무너질 것이다. 아스널 팬으로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 외에는 팀을 이끌거나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손흥민은 여전히 몸 상태가 100%가 아니고 나중에 또 아시안컵 차출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상황에서 토트넘을 이끌어줄 선수가 없다면 현재의 순위는 의미 없다고 봤다는 거죠. 예, 사실 뭐 토트넘을 존중하고 좋은 감독이 있는 건 맞고 또 시작도 좋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시즌 내내 뛸 수도 없는 데다가 또 결국 로테이션이 필요한 순간 몸 상태 이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얘기들을 종합하면 1월 이적 시장에 추가 보강 없이는 토트넘은 우승 경쟁에서는 떨어질 것이다. 챔스는 나갈 수 있겠지만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그 얘기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까지는 최대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성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부터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어지는 경기들이 이제 빡빡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일정을 보시면은 이번 이제 풀럼전을 시작으로 리그 8경기가 이어지는데 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쉽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서히 경기력에 올라오고 있는 첼시를 만나고요. 그 다음은 맨시티를 잡았던 울버햄튼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그 챔피언스리그 혹은 우승을 노리는 팀들과 만나는데요. 빌라와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맨시티 그리고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 그리고 또다시 뉴캐슬과의 홈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빌라, 맨시티, 웨스트햄, 뉴캐슬은 모두 토트넘을 제치고 또 유럽 대항대 진출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울버햄튼도 최근 뭐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과 더불어서 날카로운 역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 있다. 이제 A매치 기간에 토트넘이 정말 많은 대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히샬리송 역시 브라질로 갔다 왔고 우도기 그리고 로메로, 반더벤 등 대부분의 이제 주전 선수들이 국가대표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에 반해 풀럼 선수들 대부분은 이제 2주 동안 휴식을 취했고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표팀을 다녀온 것뿐 아니라 몸 상태 이슈가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튀니지와의 경기는 완전히 쉬었지만 베트남전은 풀타임 소화했고 또 영국 현지에서는 베트남과의 경기 도중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굴을 찡그린 사진을 소개하면서 사타구니 계속 아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장면은 사타구니 때문이 아니라 이제 발등을 밟혀서 찡그렸던 것이긴 한데 그래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경기 전날까지도 클린스만 감독이 휴식을 해주게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뭐 팬들 앞에서 한국에 왔는데 뛰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뛰었다. 손흥민 선수의 풀핏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많이 뛰어주고 평소처럼 하긴 했지만 뭐 터치라든지 슈팅면에서 약간의 좀 어려움이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앞에서 뛰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토트넘에 돌아갔을 때 컨디션도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걱정되는 이슈는 역시 로메로의 부상이에요. 네, 이번 이제 페루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를 됐는데 그래서 현지에서는 발목 부상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후에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다행히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예, 영국 런던 지역신문 댄 킬패트릭 기자, 토트넘 담당 기자가 이제 손흥민 로메로의 부상 이슈에 대해서 큰 문제 아니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아마도 풀럼과의 경기에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소개는 했는데 사실 로메로 선수가 원래도 좀 부상이 많던 선수고 특히 대표팀만 다녀오면 많이 다쳐왔기 때문에 경기 당일까지 조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번 풀럼과의 경기 또 여러모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역대 양팀의 견적을 보면 프리미어리그 기준 토트넘이 32전 18승 7무 7패로 우세하고 최근 6번의 공식 경기도 4승 1무 1패로 우세하지만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승부차기 패배로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물론 그 당시 토트넘이 베스트 라인을 내세웠던 건 아니지만 그 경기를 이겼다는 것 자체가 풀럼 선수들에겐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 결과를 보시면 토트넘이 많은 점수차로 이긴 경기가 없습니다. 1대1 무승부, 2대1승, 1대0승.
거의 한 골차 혹은 무승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토트넘이 방심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겠죠. 네, 사실 뭐 런던 더비이기도 하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손흥민 선수가 유독 풀럼과의 경기에만 골이 없어요. 그런 분들까지 생각을 하자면 풀럼이 만만치 않다. 물론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면 토트넘은 이 카라바오컵 탈락 이후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번리전 5대2 대승을 시작으로 셰필드전 2대1 승리, 아스널전 2대2 무승부, 리버풀전 2대1 승리에 이어 루턴전 승리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풀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기복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직전에 있었던 셰필드전 3대1로 이기긴 했지만 무엇보다 원정 경기에서는 맨시티전 5대1 참패 그리고 팰리스전 0대0 무승부 등 적지에서는 좀 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이죠. 네. 지금 풀럼의 상황을 보시면 이제 12위. 그렇게 좋은 순위는 아닌데 그것보다 더 문제점은 풀럼의 공격력입니다. 지금 보시면 8득점, 13실점. 그러니까 경기당 득점이 한 점밖에 안 되는데요. 이 득점한 선수들도 보면은 코르도바 리드가 2득점으로 팀 내 1위고요. 그 외에 뭐 안드레스 페레이라, 비니시우스, 팔리냐 등등이 각각 한 골씩을 넣으면서 지금 겨우 경기당 한 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레이라, 코르도바 리드 같이 측면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결정력이 좀 시원치 않다. 다만 셰필드전에 3골을 넣은 것은 이 최근의 아쉬움들을 털어내는 결과이긴 한데요. 영입한 선수들도 꽤 많았던 풀럼이거든요. 네, 풀럼이 사실 지난 시즌까지 팀을 이끌었던 미트로비치를 이제 중동으로 보내면서 풀럼의 선택은 라울 히메네즈였습니다. 울버햄튼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라울 히메네즈가 미트로비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영입을 했더니 지금 보시면 최악의 영입 베스트 11에 올라있죠. 평점 6.4점. 이외에도 그리고 공격을 이끌어준 이워비를 영입했지만 이워비 역시 아직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입니다. 예, 풀백 라인의 카스타뉴라든지 또 윙어인 트라우레 같은 경우에는 뭐 조커로 쓰고 있으니까 이 선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지만 보강에 비해 그 결실이 안 나고 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 아직 터트리지 못했고 또 이워비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플레이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 중원에서의 허점도 꽤 드러나고 있죠. 네, 그렇죠. 지난 시즌까지 풀럼 센터백을 지켰던 그 아다라바이오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구멍이 많이 나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을 보시면은 그 주전 센터백의 부재로 인해 후방 빌드업에 약점이 있는데요. 그저 그냥 간단한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로 인해 브로야에게 점수를 내줬던 장면입니다. 상대의 압박이 그렇게 거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패스 미스가 나타나면서 실점을 내줬죠. 토트넘이 전방 압박 프리미어리그 1위 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상대 센터백을 공략해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다. 게다가 토트넘 이적설도 있었던 이 아다라비오가 빠져있는 부분들도 토트넘에겐 호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첼시가 골대를 맞췄던 장면인데 박스 안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선수를 막지 못해서 슈팅 기회를 내주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무드릭이 첫 번째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 서로의 소통이나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뒷공간 돌아가는 무드릭을 아무도 잡지 못하고 편히 실점을 내줬던 장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배우 침투에 능하고 또 이런 컵백 플레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이 지금까지 득점을 했던 방식이 풀럼과의 경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풀럼이 사실 공격도 조금 이제 단조롭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측면 자원들의 개인 능력은 좋습니다. 물론 윌리안이 여전히 개인 기량이 출중하고 코르도바 리드 혹은 안드레스 페레이라 같이 발재간이 좋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문제는 그거를 해결해야 될 선수가 없다 보니 계속 측면에서만 공격이 일어나는 거죠. 슈팅도 그냥 무난한 중거리 슈팅이라든지 혹은 크로스가 대부분이고 풀백들이 여러 차례 오버래핑을 하지만 뭐 크로스 공격 역시 이렇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시즌 풀럼이 돌풍의 팀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미트로비치의 결정력이 있었거든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 미트로비치가 없는 가운데 히메네스도 부진하고 또 칼로스 비니시우스가 전방에서 버텨주고 이제 연계는 잘해주지만 득점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난 셰필드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 라인이 보여줬다. 셰필드전의 53분 선제골 같은 경우에는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비니시우스가 지켜주면서 페레이라가 왼쪽으로 침투할 때 연계 패스를 줬고 이 패스를 받은 페레이라가 또 오른쪽 반대에서 치고 들어오는 코르도바 리드에게 정확한 이제 전환 패스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코르도바 리드가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토트넘도 주의해야 할 만한 날카로운 역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에 나온 쐐기골도 윌리안이 페레이라가 주고 받으면서 물론 이제 수비와 엉키면서 공이 흐른 것도 있지만 윌리안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이제 부분 전술로 오른 슈팅 득점을 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토트넘이 이제 이 역습에서 측면 선수들의 이제 활발한 침투와 슈팅과 패스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토트넘이 우려되는 게 사실 후방 라인이 지금 플레인 A 주전 선수들이 다 가동될지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중원에서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비수마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고 아까 언급했듯이 로메로 역시 지금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후방 커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가
좋은 선수지만 토트넘의 현재 팀 컬러로 봤을 때는 속도의 문제라든지 체력의 문제, 토트넘이 굉장히 많이 뛰고 빨리 뛰는 축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커버해줄 수 있겠느냐. 게다가 이제 코르도바리드나 이워비, 페레이라, 윌리안 등 사실 이 선에서 개인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굉장히 열린 치고받는 경기가 될 수 있고 또 비니시우스는 토트넘에서도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남다른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중원 맞대결인데 이 팔리냐 선수가 사실은 포르투갈 대표 선수로서 뭐 한때 토트넘도 원했던 클래스가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과의 동기부여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현재 3선 선수가 부족해서 이적 시장 막판까지 후보를 찾다가 낙점했던 것이 팔리냐였거든요. 그래서 풀럼은 그럼 바이에른 뮌헨에게 오케이, 팔리냐 팔겠다. 대신 우리가 대체 선수를 영입하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게 호이비에르죠. 호이비에르가 주전에서 현재 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풀럼 입장에서는 팔리냐를 보내고 호이비에르를 데리고 오면 자신들은 이제 이적료도 챙기고 충분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호이비에르의 선택은 나는 풀럼을 가지 않겠다. 거의 이적 시장 한 12시간? 뭐 10시간도 안 당겨놓고 호이비에르가 안 가겠다고 선언을 해서 팔리냐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역시 무산이 됐죠. 심지어 팔리냐는 독일 미넨에 가서 유니폼도 입고 사진도 찍고 그 약간 입단 절차를 다 끝내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호이비에르가 마지막에 나 그냥 안 간다. 난 플럼은 안 간다. 그래서 팔리냐가 그냥 플럼으로 돌아와야 했던 일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치르면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비수마의 퇴장이 아니었다면 호이비에르가 안 뛰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비수마의 퇴장으로 호이비에르 선수가 거의 무조건 뛴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팔리냐가 호이비에르를 보면서 뭔가 그 전투력이 그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역시 뭐 홈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전력이나 최근의 성적이나 토트넘 승리가 1.50배로 굉장히 유력하고 무승부도 따져 4.66배, 풀럼 승리가 평균적으로 6.04배로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소개드린 이런 보면은 쉬운 경기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분명히 토트넘에게는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다른 팀들에 비해 하루 늦게 한다는 것이죠. 다른 팀들은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새벽에 하는데 토트넘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4시에 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토트넘의 승기를 조금 더 올려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또 국가대표 다녀온 선수들도 잘 쉴 수 있고 또 로메로 선수도 월요일 밤에 현지 시간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회복이 가능하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토트넘이 이번 경기도 무패를 유지하면서 선두질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풀럼 상대로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